거여 1단지가 가격이 비싸진 않거든요. 소형 아파트고 오래됐기 때문에 뭐 10억 이하인데 사려고 했는데 송파구라서 야 이거 불편하네. 대출도 안 나오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걸리니까 차라리 마포로 가자, 성동으로 가자, 서대문으로 가자, 동대문으로 가자 이런 수요들이 생기잖아요. 이번에 이제 전체가 다 묶이다 보니까 오르고 거래가 돼요. 그러면 마포나 성동이나 광진이나 서대문을 가려는 사람들이 똑같이 규제에 묶였잖아요. 저기는 송파구고 가격도 올해 거의 안 올랐거든요. 다른 데는 다 올랐잖아. 차라리 저기가 저평가 아니야 라고 해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단지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규제 하나로 규제 지역 안에서도 혜택을 보는 단지들도 나오더라.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요즘 11호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시끌시끌합니다. 정말 저도 한 부동산을 20년 정도 했죠. 20년 넘게 했는데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이번 대책처럼 이렇게 뜨겁고 정신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슈가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발표된 11호 부동산 대책이죠. 네. 주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11호인데 10월 15일에 발표가 돼서 15, 11호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11호니까 11자를 쓰더라고. 그래서 11은 아니고 11은 아니고 10월 15일에 발표된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이 이슈가 됐던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제 정부가 물론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부동산 규제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출 규제, 금융 규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제, 세금 규제가 있고 세 번째는 지역 규제가 있습니다. 허가제 같은 토지거래가 구역이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같은 어떤 지역을 규제하는 규제가 있는데 대출 규제는 6.27 대책 때 나왔죠. 그리고 9.7 때는 공급 대책이고 이번이 세 번째 대책인데 11호 대책은 지역 규제입니다. 물론 대출도 살짝 조정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메인은 아니고 일단 지역을 규제했는데 지역 규제는 제가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조정 대상 지역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조정 대상 지역, 2단계 그래도 올라? 우리 한 단계 높은 2단계 투기 과열 지구, 3단계는 투기 지역, 4단계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규제가 있는데 보통 단계로 가거든요. 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레벨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지정할 때도 이게 강남구, 뭐 강남 3구 딱 규제하고 그래도 풍선 효과가 생기면 마포, 성동 그래도 올라 서대문, 동대문 뭐 이런 식으로 핀셋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야 생각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계속 풍선 효과가 생기더라. 지역에 풍선 효과가 생기고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해도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가더라. 야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묶자. 아예 풍선 효과를 막아버리자. 라고 해서 서울 전역을 한꺼번에 강남 3구 용산구는 원래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토지거래가 구역인데 강남 3구 용산구는 당연하고 모든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12곳 12개를 딱 묶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 뭐지? 이렇게 한꺼번에 묶는 거는 처음인데 그리고 토지거래가 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규제가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토지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규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거주를 해야 되고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지도 못하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이고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뭐 대출 규제도 들어가지만 일단 중과세가 되죠. 취득세 중과세. 양도세도 중과세. 물론 양도세는 내년 5월 9일까지는 유예만 시켜줬습니다만 5월 9일 지나면 뭐 손을 대지 않으면 중과세가 될 것 같고요. 대출 규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LTV 대출 한도가 70에서 45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규제가 한 번에 모든 지역을 서울과 경기도 12곳 그리고 규제가 3개가 짬뽕처럼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 아우성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책 발표 후 약 2주 정도가 흘렀는데요. 네. 시장에서 좀 반응이 보일 것 같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떠한가요? 와, 대책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똑같은 대책이잖아요. 이 대책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는지.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자기의 위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무주택자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에 열차를 타지 못했던 무주택자들은 기대감? 야, 이거 좀 강하게 나왔는데 잘 나온 것 같아. 이제 집값 안정될 수 있잖아. 집값 떨어지면 내가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 아예 내 집 마련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아예 돈도 없고 집을 살 생각도 없고, 근데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 좀 기분이 좋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똑같아요.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남이 가져서 잘 되면 사실 좀 배가 아픈 건 사실이거든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 안 하거든요. 주식 투자 안 해요. 그냥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서 안 하는데 요즘 주식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엄청 올랐잖아요. 뭐 4,100이 넘었다고 하는데 녹화일 기준으로 아씨 나도 할 걸 라는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하잖아요. 후회 아닌 후회. 근데 뭐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십억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 너무 단기 급등을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감, 잘 나왔다라는 반응들이 있고요. 이제 집을 가진 분들이나 집을 사려는 분들 중에 당사자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당장에 자기가 당사자가 아닌 분들은 일단 뭐 그래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규제 시원하게 한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들 중에 일단 강남 3구, 용산구 우리는 잘 된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어차피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규제 지역인데 그동안에는 우리만 규제를 받았잖아요. 이제 다 규제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덜 불리해졌잖아요. 똑같아졌다 보니까 야, 잘 됐네. 들어와. 규제 클럽에 한번 들어와. 지내다 보면 괜찮아. 뭐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신고가도 나올 거야. 괜찮아. 라는 반응이고, 재밌는 건 제가 거여 1단지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 송파구에 있잖아요. 거여 1단지. 네. 거여 마천. 거기가 송파구에서는 약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근데 송파구란 이유만으로 올해 3월에 규제 지역에 묶였잖아요. 네. 토지거래가구역으로도 묶이고 투기과열지구도 묶이고, 거여 마천 쪽에 뭐 거여 1단지 포함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냥 송파구라는 이유만으로 본의 아니게 주거 이전의 자유도 받고 대출 한도도 안 나오고 중과세도 적용이 되는 규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여 마천 거여 1단지가 가격이 비싸진 않거든요. 소형 아파트고 오래됐기 때문에 뭐 10억 이하인데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죠. 사려고 했는데 송파구라서 야 이거 불편하네. 대출도 안 나오고 토지거래가구역도 걸리니까 차라리 마포로 가자, 성동으로 가자, 서대문으로 가자, 동대문으로 가자, 이런 수요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당했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가 다 묶이다 보니까 오르더라고. 오, 네. 오르고 거래가 돼요. 그럼 자 다 묶였잖아요. 그러면 마포나 성동이나 광진이나 서대문을 가려는 사람들이 똑같이 규제에 묶였잖아요. 네. 야 이거 그러면 저기는 송파구고 가격도 안 올랐네? 올해 거의 안 올랐거든요. 네. 다른 데는 다 올랐잖아요. 차라리 저기가 저평가 아니야 라고 해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단지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규제 하나로 규제 지역 안에서도 혜택을 보는 단지들도 나오더라.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 한강벨트,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뭐 동작, 또 뭐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과 이제 경부벨트에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 분당신도시 정도는 뭐 예상했어. 우리 많이 올랐으니까 맞아야지 뭐. 우리 사회 룰이 있잖아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중간치기 하면 가만히 있고. 우리는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한 대 맞아야지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불편은 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분노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참을게 라는 건데, 격한 반응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요? 억울한 곳. 서울에서는 노도강, 네. 금강구,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구, 장안구, 의왕시. 왜? 우리가 뭘 잘못한겨?
아니 우리 동네가 올랐었나? 오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야, 우리 집값이 올랐어? 안 오는 것 같은데 왜 올랐지? 왜 규제됐지? 라는 황당한 반응과 노도관 같은 경우는 분노와 좌절.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조금 올라가려고 눈 한번 뜨려고 하니까 또 때리네. 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규제 지역이 예전에도 적용이 된 적이 있잖아요. 문재인 네. 정부 때도. 노도강도 규제에 적용됐는데 그때와 지금이 반응이 다른 게 결정적인 요인이 이거예요. 제가 앞서서 사회적 룰이 있다고 했잖아요. 암묵적 룰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네. 중간치기 하면은 스테이, 보합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노동안 같은 경우는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뭐 가만히 있잖아요. 보합이잖아요. 통계도 뭐 0.0 몇 %거든요. 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뒀어야 되는데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다 묶었잖아요. 자, 그러면 정부는 좀 참아봐. 풍선 효과를 막아야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면 그래도 당신들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좋은 명분이고 저도 정부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풍선 효과를 또 차단하는 좋은 명분인데 그게 개인이 당사자가 되면 우리 개인이 한 가정이 집 하나 가지고 있거나 또는 무주택인데 집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 개인이 내 집 마련하고 이게 내가 더 우선순위지 국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가혹하잖아. 그것도 비싼 집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격한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민심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나 여당도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속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비가 오면 우산 장수가 돈 벌잖아요. 네. 우산 장수가 누굴까요 지금? 누군가요? 있죠. 동탄 신도시, 네. 구리, 남양주 이런 데 가보면 여기는 이제 광교 신도시가 묶였는데 야 동탄 신도시는 빠졌네. 이게 화성시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10월 15일 대책 발표되자마자 매물 회수되고 가격 올라가더니 한 1, 2억 정도 올라갔고요.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책 발표 전에도 동탄역, GTX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59 그러니까 한 25평 아파트들은 거래가 꾸준히 됐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통계를 보면 그냥 보합 정도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빠졌어 이번 규제. 그런데 딱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 수요들이 야 여기라도 사자. 왜? 또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야 여기가 분명히 풍선 효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 가격이 올라가지.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규제가 나오지. 네. 규제 나오기 전에 빨리 사야 돼. 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동탄신도시, 구리도 뭐 역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가격이 저렴한 구축들 올랐고요. 최근에 제가 다산신도시도 다녀왔거든. 남양주. 다산신도시 가보니까 또 다산신도시는 거래는 돼요. 근데 동탄처럼 뭐 1억, 2억씩 막 올라가지는 않고 대책 발표 전에는 한 2, 3천만 원 정도 살짝 조정을 해서 거래가 됐는데 대책 발표되고 나니까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매물들 조정해주는 매물은 없고요. 네. 나와 있는 급매물들이 막 다 소화가 되고 일부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뭐 매물도 좀 회수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반응이 있다. 네. 우산 장수다. 서쪽의 송도나 이런 지역들은 좀 기다려보자. 쟤들 동쪽이 오르고 동쪽 규제되면 서쪽으로 올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좀 실수요자들마저 좀 거래를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냐면 투기는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 정책을 이렇게 이제 세 번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저는 부동산 정책의 철학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 세금 규제나 그런 거로 막 그렇게 자극을 주지 않을게. 그냥 시장에서 살 사람 사고 뭐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 시장에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우리 안 사고 싶잖아요. 네. 우리라도. 그렇죠. 굳이 저렇게 올랐는 거 내가 사야 돼?
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른 걸 사든지 안 사든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계속 규제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1주택자들을 규제해요. 1주택자를.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1주택자도 규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었잖아요. 절대 한도가.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627 대책에서 이게 6억까지로 이제 묶었는데 야, 6억 대출 받기가 쉽냐?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요자들, 서민들은 피해가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11호 대책에서는 여기서 또 세분화됩니다.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15억 아래 구간은 6억 구간인데 이제 그런 의도예요. 야,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 똑같으니까 너희들 피해가 없어. 라고 하는데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LTV가 40%밖에 안 나와요. 생애 최초만 70% 주고. 그러니까 생애 최초가 아니면 아니 LTV 40%면요. 예를 들어서 6억 아파트라고 쳐봐요. 6억 수원에 6억 아파트도 있거든요. 6억이면 기존 LTV가 70%가 나오면 4억 2천 이 대출이 나왔으니까 자기 자본이 1억 8천 있는 분이 4억 2천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 한 150 정도 이자 내고 원리금 내고 살 수가 있는데 이게 40%로 줄어들게 되면 2억 4천으로 줄거든요. 그러면 3억 6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강남이나 이렇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1억 8천이나 3억 6천이나 어떻게든 융통해서 하는데 6억 아파트를 사려는 분은요. 1,000만 원, 2천만 원 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이거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 하지 마라 내게요. 안 돼요. 그리고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이제 구매 능력이라고 하는데 구매 능력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자본이 있고 두 번째는 대출, 세 번째는 전세. 전세도 구매 능력이니까 왜 무이자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전세를 막았고요. 전세 끼고 사는 걸 막았고 대출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구매 능력이 남은 구매 능력은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이 많은 현금 부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결국에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돼. 너 40%밖에 안 돼. 그럼 60%가 있어야 되는데 현금 60%가 없는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출 좀 받겠다는데 그게 안 나오고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또 전세 끼고 살려고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60%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전세가율이 수원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0%면 3억 6천이 전세고 그럼 내 돈이 한 2억 4천 넣어가지고 6억짜리 샀다가 나중에 내가 돈 좀 더 모아서 아니면 한 3년 후에 우리 애 졸업하고 나면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전세금 빼가지고 지금은 우리 애가 학교 다니니까 이사 못 가. 근데 집을 사둬야 될 것 같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전세 끼고도 못 사요. 저는 이게 과연 투기 안정에 도움이 될까? 물론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급등하는 집값의 서킷 브레이크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의 서킷 브레이크를 당연히 뭐 잡을 필요는 있는데 이게 궁극적인 대책인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해야 되죠. 그러면 서민들이나 우리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 정도야 기다려주는데 그럼 6개월 후에는 뭐가 해결이 될까요? 6개월 후에 집값이 떨어질까? 떨어지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아요? 이미 투기과열지구의 조정 대상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 이미 규제지역은 2017년부터 묶였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부터 묶였다가 올 초에 잠시 풀었다 묶었는데 계속 신고가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고 상승률이 높지 않을 뿐이지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들이 뭔가 급매로 집어 던져야 되는데 집주인이 급매로 집어 던질 때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렇잖아요. 2022년 하반기처럼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네.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진짜 이거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못 견디는 분들 대출이자 부담은 2배 늘어나고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이제 던졌잖아요. 그런 경우거나 두 번째는 뭔가 필요할 때 팔고 갈아타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이 안 좋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도 11월에는 저는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11월에는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1호 대책으로 거래량도 떨어지고 상승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고요. 수급도 불일치 안 맞고, 그러니까 수요 과잉의 공급 부족 문제인데 정부는 공급 늘린다고 하는데 공급이 당장에 늘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금매물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쉽게 안 떨어져요. 그러면 더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집 하나 산 걸 가지고 여기서 더 규제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집 하나 사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서킷 브레이크 역할 정도이고, 이걸 계속 지속하게 되면 엄청난 조세 저항과 또 반대 민심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세 저항 때문에 이제 세금은 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고민이야. 야, 이 세금은 이제 여기서 더 난리 나거든요. 세금 올리면 진짜 난리 나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 때문에 세금은 못 건드리고 지금 민심은 안 좋아졌고, 왜 안 좋은 이유는 다 알잖아요. 억울한 분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규제 적용받고, 집 하나 사려고 하는데 못 사게 하고, 집 하나 팔려고 하는데 전세 끼고 있는 집은 팔지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현장에 있는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월 15일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속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게 일시적으로만 관망세를 거쳐서 다시 내년이나 뭐 연말, 빠르면 연말에 다시 상승으로 좀 돌아설 것인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으니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예상만 할 뿐이지 모르고, 다행히 관세 협상이 뭐 잘 됐다고 하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부분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됐잖아요. 투자 심리는 더 자극을 받아요. 그렇죠. 오히려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주식이 올라가면 저는 속으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 걸, 배 아픈데 막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있는데 또 한편은 좋은데? 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또 집 사야죠. 집 없는 사람은,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다 집 사지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집을 사고요. 또 집을 판 사람 중에 일부는 갈아타고 남는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요. 이게 같이 뿌리가 같아요. 이게 뿌리가 막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도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 작용이 있는데, 주식 올라가면 또 그 판 돈으로 또 코인 또 요즘 뭐 많이 올랐고 금값도 올랐고, 그러면 그 중에 판 사람 중에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얘기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지 하락의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락 요인은 저는 별로 찾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이거는 심리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심리가 뭐냐면, 자, 이번 대출 규제가 또 지역 규제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익숙해지고 적응해지는데 한 3개월 지나면은요. 우리 6.27 대책 나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우와, 대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이거 완전 판 끝난 거 아니야?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그때 막 울고 이랬잖아요. 잘 나왔다고.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랬죠. 3개월에서 6개월 간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2개월 지나고 9월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제 예상도 틀렸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적응을 해버렸는데, 이번 대책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6개월 또 짧고, 저의 마음은, 제 바람은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좀 쉬자. 제발 너무 올랐어. 제발. 이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6개월 정도면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가구에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으나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왜? 전세 끼고 사고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야, 어차피 이렇게 다 묶인 거 그냥 사자. 내가 입주하자.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돈 좀 있어. 서울에 살려고 했는데 올 초에 2월에 풀어줬잖아요. 토지거래가 풀어줬어. 내 친구는 샀어. 강남 3구, 용산구에. 내가 돈이 한 100억이 있는데
샀어. 나도 살려다가 어영부영하다가 3월 24일이었나요? 묶였잖아요. 네. 못 샀어. 아 정말 그러다가 아무래도 강남 3구 용산구는 이제 전세 끼고 못 사니까 나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마포 성동 살까 몇 번 임장도 가보고 하는데 갈 때마다 올라. 아 이거 뭐 계약하려 그러면 계좌도 안 줘. 그러다가 이제 서울이 다 묶였거든요. 그럼 이제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고민하는데 사지 말까? 이 중에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부산에 사자. 네. 부산에서 좋은 아파트, 오션뷰가 나오는 곳 사자. 분명히 그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아무리 봐도 시대 흐름이 부산이 인구가 막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좋은 일자리가 막 크게 늘어날지도 않고 길게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서울 집중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 그리고 내 자녀가 이미 우리 큰애는 서울에서 졸업해가지고 취직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우리 둘째도 지금 서울에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올라가자. 가족 회의를 해서 와이프가 여보 한번 갑시다. 우리도 이제 언제까지 여기 살 거예요. 올라가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10명 중에 분명히 한 2-3명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어차피 다 묶였으니까 이제 전세 끼고는 안 되고 이제 실거주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 있는 집을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살 사람 나오니까 저는 떨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신고가는 나올 거다. 특히 내년에는 입주 물량도 이제 서울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전세, 월세 난 또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살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면 신고가는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게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우리 시장이라는 건 물 흘러가듯이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안 살 사람은 안 사고 자기 일상에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정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 해도 되는 고민들 안 사도 되는 사람들까지도 물론 뭐 살려고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사자라는 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같이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상승률도 떨어지고 뭐 이런 분위기는 3개월, 6개월이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룰에 맞춰서 또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